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육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농업 중심 개혁론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상학파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처음에도 짚어드렸지만, 자, 해당하는 중상학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주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중상학파의 경우에는 이 집권당입니다. 노론의 낙론계예요. 어쨌든 노론 계통이기 때문에 지주제 문제는 있지만 이걸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토지제도는 개혁할 필요는 있다. 기존의 지주제는 너무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하다. 손을 좀 대대. 자,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 증대에도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농업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상공업의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학파는 토지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틀려요. 관심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상공업 지능이라는 거, 이건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요 내용을 보시고, 자, 중상학파입니다. 18세기 후반이고요.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 아니라 상공업 지능과 그 다음에 기술 혁신입니다. 이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노론의 낙론 계통입니다. 그래서 호락 논쟁할 때 노론의 낙론계입니다. 그래서 북학파죠. 자, 서울의 노론 집안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자, 그래서 집권당입니다. 자, 특징은 이용생학파이다. 이들은 청나라 문물을 적극 수용. 자, 부국강병과 이용생 입수자. 이들을 이용생학파 또는 북학파랍니다. 자, 북학파라는 이 이름 자체는 자, 북쪽의 선진 기술을 배우자.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박제가가 쓴 책 이름이 북학의예요. 그래서 북학의에서 북학을 따와서 북학파랍니다. 자, 이용생 보시면 필요한 건 쓰자는 거죠.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걸 넉넉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상공업 지능을 강조했다. 중상주의 경제론을 전개해서 양반들의 상공업 종사. 자, 원래 상업을 천시했죠. 아니다. 이런 거요. 화폐 유통. 적극적으로 화폐를 유통시켜서 이 상업을 진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농학파의 경우에 이익의 경우에는 화폐가 농업에 부정적이다. 화폐를 가지고 투기하니까 화폐를 폐지하자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유통을 주장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 중노학파의 패전, 화폐를 폐지하자. 여기에 대해서 뭐야? 대칭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쓰자고 해서 용전론이랍니다. 화폐를 이용하자는 거죠. 자, 다음 수레와 선박 등을 이용한 대외무역 확대. 자, 시전 상인들의 독점적인 영어권 폐지에서 이 상업을 넓히자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자. 자, 상업의 활성화 등을 주장합니다. 자, 농업 생산력 증대. 자, 지주제는 긍정합니다. 아무리 집권당이어서 그래요. 농업의 전문화, 상업화, 농업기술 개발 등을 주장하는 개혁책. 그래서 뭡니까?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그걸 시장에서 유통시키자. 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 중상주의 실학자는 뭡니까? 그래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유수원은 여기 중상학파의 선구자인데, 자, 이건 예외적으로 소론 가문입니다. 넓게 보면 서인인데요. 소론 가문입니다. 이건 뭐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언급되고 대체로 중상학파 하면 노론의 낙론계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유수원입니다. 선구자고요. 자, 상공업 중심 개혁론 선구자입니다. 18세기 전반 유수원이다. 그래서 책 우서 아셔야 돼요. 책 이름이 우서. 이걸 저술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문물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부국책. 자, 상공업 지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가 전문화에서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중농학파의 유형원이 있죠. 유형원에서 산농공상의 직업적 차별 인정하죠. 그 다음에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해서 이게 균전제인데 뭐다? 유수원은 산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철폐해요. 자, 그래서 순서가 형수님 할 때 형수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영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유수원입니다. 한 글자 차이고, 그래서 뭐야? 또 산농공상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많이 내요. 시험 문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자, 유수원 상공업 지능론. 자, 상공업이 말단적 직업이다. 부정하거나 비루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상업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상업자본 육성.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된 지문 이거예요. 영세상인 간 합자. 상업자본을 키우자는 거예요. 대규모 상업자본 육성과 지역개발 참여, 그리고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에서 판매를 주관하는 선대제 수업을 옹호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에 선대제가 보편화돼요.
이걸 뭡니까? 옹호한 거예요. 이게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 경제 파트의 선대제와 묶어서 유수원의 우서 이게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자, 알아두시고요. 자, 농업론. 농업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요걸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홍대영입니다. 자, 노론 명문 출신 홍대영입니다. 굉장히 명문 가문이고요. 8세기 후반 청해 왕래합니다. 사신으로 가고요.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자, 이마경륜, 의산문답 등을 저술합니다. 이 저서들은 그의 문집 담원이 홍대영의 호예요.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경륜과 의산문답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홍대영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 홍대영 자체는 중상학파를 묻는 것보다 과학 쪽을 많이 묻습니다. 과학 쪽을. 그쪽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고요. 부국강병. 방법입니다. 방법. 부국강병책은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의 극복입니다.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양반과 평민의 자녀를 다 같이 공부시켜 그 가운데 우수한 자를 뽑아 벼슬을 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변설입니다. 자, 의사문답. 그래서 이 책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구가 회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동설이에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빙글빙글 돌면 천하의 중심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다. 근대적인 우주관입니다. 자, 그 다음 균전지 주장이다. 그래서 유영원의 반개수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있는 유영원 앞에 얘기했죠. 중농학파예요. 토지제도 개혁에 영향을 줘요. 자, 앞에 얘기했죠. 중상학파도 토지제도 개혁에는 관심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상고업진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토지제도 개혁론이 나온다 해서 뭡니까? 이게 홍대영의 주장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경륜에서 농민이 토지를 균등히 소유하고 그들이 모두 국방을 담당하는 사회치를 주장했고, 더 나아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노동을 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균전제 하면 유형원을 내는데 홍대영도 얘기했다라는 거 알았어요. 자, 박지원입니다. 중상주의 경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중상학파 실학자죠. 자, 활동 시기 노론 명문 집안 출신으로 18세기 후반 청에 다녀와서 열알기를 씁니다. 괴짜예요. 이 박지원 요 분은 괴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사신으로 갈 때 뭐야, 나는 뭐 말 고삐를 잡아도 되니까 가고 싶다 해서 따라가요. 그 다음에 청나라 가서 뭡니까? 밤에 숙소에 들어가면 뭡니까? 혼자 나와서 뭐야? 청나라 집을 들린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중국어를 못하니까 뭘로? 한자로 뭡니까? 이 필답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들은 어떤 견문들을 뭡니까? 묶어 쓴 책이 열알기고요. 이제 이 열알기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요. 굉장히 재미있게 썼습니다. 이걸 저술을 해요. 자, 그래서 상고업진흥책,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 다음 용전론입니다. 화폐를 쓰자는 거죠.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자, 문벌제도를 비판합니다. 자,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와 대의명분만 강조하는 양반 문화의 비생산성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대체로 박지원이 비판하는 방식은 소설이에요. 뭐 양반전이나 뭐 호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문화 파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양반 문벌제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자, 박지원의 상고업진흥론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재산이 풍족할 뿐더러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책, 농업진흥책, 농업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농서를 써요. 관홍소초입니다. 추가로 수록한 부록인 한민명전이가 있습니다. 소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한전론이다. 한전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농학파 이익의 한전제, 그것보다 최저생계비 개념이에요. 자, 근데 박지원입니다. 박지원도 뭡니까? 한전제다. 한전제는 뭡니까? 지주제, 지주의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농학파 이거 뭡니까? 이 최저 생계비의 영업전은 빼앗지 마라. 그래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규정해 놓고 이건 빼앗지 말라 이거라면 박지원은 지주제를 인정해요. 근데 너무 많이 소유하는 건 막자는 거예요. 그거는 제한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한전론이 토지 소유의 하한선, 이거 최저 이 선은 빼앗지 마라, 이걸 제한한 거에 비해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 지주가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도한 토지 소유를 금지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전론 보통 물어보면 이게 한전제를 시험 문제 내는데 박지원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자, 박지원은 한전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지주제를 인정합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갖지면 안 되지만 지주는 인정하는 거지. 자, 영농방법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자, 수리설, 저수지예요.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사학파의 대표적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박제갑니다. 자, 박지원 세상에 심하고요. 이 박지원의 제자예요. 자, 박지원 실학세상은 18세기 말에 활동한 그의 제자 박제가 이에 더욱 확충됩니다. 자, 양반 집안의 서자예요. 굉장히 똑똑한데 서자니까 마이너하죠. 그래서 뭡니까? 조금 박제가 요 분은 성격이 좀 굉장히 좀 거칠었다고 합니다. 자, 청에 다녀온 다음에 북학을 전설. 자,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걸 제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학이라는 책도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북학이라 명명한 이유 뭡니까? 북학파가 됩니다. 북쪽, 이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모아 대치인데요. 과거 서인이 이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뭡니까? 청나라를 치자, 전제가자. 북벌론이 있죠. 북벌론이 있는데 이건 뭐야? 반대죠. 반대. 청나라는 치는 게 아니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북학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의 변화 이건 좀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론의 낭론 북학파죠. 자, 문덜리판 박제가는 서민들도 재능과 덕행이 남다르고 한 가지 기술과 예능이 있으면 벼슬을 주의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서자 출신이니까 이런 식의 뭡니까? 신분적 억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자, 상고업지능, 양반 상업종사, 상고업지능, 수리와 선박의 용도를 역설합니다. 양반 하면서 상업을 천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반도 장사해라. 자, 교육의 확대입니다. 자, 무역선을 파견해서 청과의 통상 강화, 동남아시아의 무역 확대. 자, 그래서 세계 무역의 참여를 주장합니다. 자, 다음에 소비의 강조.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이건 뭐 어지간한 뭐 한능검이니 공무원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자, 기존의 성리학은 뭡니까? 4대부들은 근검이 한다. 근검과 전략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야? 좀 더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야? 자, 소비를 많이 해야, 이래야지 생산이 자극된다. 자,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면 물건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물건이 활발하게 유통되면 돈이 돌고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합니다. 우물물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퍼내야지 뭡니까? 압력에 의해서 물이 끌어올라온다. 그래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박제가의 소비관에서 재물은 샘, 우물과 같은 것이다. 자, 퍼내면 차고 내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래서 계속 퍼내야지 압력으로 끌어올라온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숙지하시고요. 자, 중상주의 실학파의 의미다. 자, 북학파의 개혁상은 농업에만 치우친 유교적 이상국가론 탈피해서 뭡니까? 중농학파를 뛰어넘어서 부국강병훈련보다 적극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해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단원이 뭐 근대의 맹아, 근대로 가는 어떤 씨앗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싹이 텄다는 거예요. 씨앗에 싹이 텄다 이런 건데 비교하면 중사학파가 좀 더 자본주의에 가깝죠. 따라서 북학파 실학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노학파와 중사학파의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신, 분당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목표 보시고요. 계보도 이렇게 쭉 보셔서 이런 것들 뭡니까? 비교를 많이 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계통의 실학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물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만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뭡니까? 우물이다. 그래서 박제가죠.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중사학파다. 중사학파. 자, 화폐의 사용을 늘리자. 얘기했어요. 선박 수레의 사용에 대해 역사했다. 맞아요. 자, 청의 영향을 받아 북학파라 한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받던 남인계열이다. 아닌 거죠. 답이 4번입니다. 자, 남인계열은 중농학파예요. 중사학파입니다. 그래서 낭론, 노론의 낭론 북학파다.
자, 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무역도 강조했다. 이거 박재가 한 얘기 맞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대체로 중상학파와 중노학파 내용을 섞어내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자, 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문제예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다음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옳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자, 우선 기억 보시면, 자, 백성을 위해 수령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 태어나는가? 이건 앞에 말씀드렸죠. 중노학파에서 정약용입니다. 원목이죠. 이게 정약용이고요. 이게 뭐다? 중농학파이다. 정약용입니다. 자, 다음에, 자, 우리나라 면적이 작고 백성은 가난하여 이제 농사를 짓는데 현명한 제사를 쓰고 상공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묻지 뭡니까? 중사학파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박재가의 북하의고요. 그래서 중상학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이게 문제를 보시면 돼요. 보기 보시면, 자, 기억 보시면, 자, 노론 출신들이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서술했다. 이건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에요. 자, 서울 부근 경기 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들이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건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죠. 이걸 바꿔낸 거예요. 자, 니은은, 자, 교조적인 존화주의 소중화 사상, 자, 주기론의 입장이다. 이건 아니죠. 존화주의라는 건 중국 중심적 세계관인데, 이건 청나라 기술을 배우자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적인 이 존화주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자, 기억과 니은. 자, 중노학파와 중사학파는 17, 18세기 사회 경제 변도에 따른 사회 개혁론 중의 일부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개혁론인데, 근데 중노학파는 농업 중심, 중사학파는 상공업 중심 개혁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기억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근대 시민사회를 추구했다. 보시면 이게 정약용이죠. 상품화폐 경제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너무 나간 거죠. 요 뭐 상품화폐 경제 발달, 뭐 근대 시민사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려면 개화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는 뭡니까? 근대의 맹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실학의 역사적 의미와 그 다음에 국가 연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